안녕하십니까. 그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하도 요즘 뜸하다 해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 중에도 지소미아, 요즘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지소미아가 뭐냐, 또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취하면 되는지 많이 좀 물어와서, 제가 오늘은 이제는 일주일에 한 편, 내일 두 편 정도 시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원생각,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가 뭐냐 하면 바로 다른 내용이 아니고 영어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말 그대로 말한다면은 군사 정보 일반적인 협정이죠. 정보 교환 보호 협정. 여기서 나오는 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이 G, S, O, M, I, A를 따서 영어로 G, 소, 미, 아. 그래서 지소미아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우리말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가 군사 보면 뭐 여러 가지 기밀 있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생활하다 뭐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런 군사 기밀을 서로 교환하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만 맺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 따지고 보면 34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따로 정함이 통상 없습니다. 아니면 따로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냐? 우리가 그 과거에 36년 동안 통치 등등 있어서 일본 좀 어찌 될지 몰라서 1년간 체결을 하고 있고 1년간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 연장이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90일 전에 종료일부터 90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 자동 종료되는데, 그럼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왜 이리 중요하냐? 근데도 불구하고 왜 현 정권은 파기를 선언했을까? 요즘 그 이제 파기를 선언하고 다시 번복했잖아요. 좀 국제거래사에서 좀 이상하게 좀 웃음거리 되는데 왜 파기를 했냐? 이거죠. 우리가 그 WTO 세계 보호협정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뭐 수출 대상국에서 뭐 승인을 받고 하라 하니까 현 정부에서는 괘씸하다 해서 바로 지소미아를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거죠. 과연 이 결정이 잘 되었을까? 한번 나중에 끝부분에 한번 살펴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현 정권은 파기를 선언했을까? 바로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도 뭐 어떤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는 정부의 선언을 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 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근데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별도로 수출을 승인 안 받더라도 자동으로 기업이 수출하면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한국을 못 믿겠다. 왜 못 믿겠느냐 하면 우리가 1965년도에 이제 물론 정확한 해석을 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1965년도에 한일 우리가 다시 협정을 맺으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외교를 하자. 그래서 다시 협정을 맺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본으로 정보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또 받고 또 최근에 박 대통령 시절에 또 여러 가지 또 그 뭐 위안부 시절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1965년도에 했을 때 이미 다 보상을 했는데 뭐 또 보상을 하냐라고 해서 이제 일본은 한국을 못 믿겠다. 못 믿으니까 이제 수출을 대상국 자유롭게 추천하는 걸 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슨 소리 하냐? 그거는 국가 간의 문제고 개인의
배상 문제는 남아있지 않느냐 등등 그런 얘기 있습니다. 뭐 법률적으로는 제가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거는 또 다음에 기회에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 파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왜 현재 과거의 박 대통령은 시절에 지소미아를 체결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그토록 우리에게 종료를 취소하라고 했을까요? 이와 같이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있는데 사실 일본을 보면 참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서민들을 봐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산을 보더라도 울산의 지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울산이 이렇게 되는데 울산이 요 정도 있습니다. 울산에 보면 천연재해가 없다고 하잖아요. 뭐 천안도 천연재해가 없다는 울산은 동쪽에는 무룡산이 있습니다. 무룡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문수산이 있고 북쪽에는 하물산이 있습니다. 하물산이 있다 보니까 울산은 천연재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 쏘는 기운이 있게 무룡산이 막아주고 서쪽으로 쏘는 기는 문수산이 막아주고 북쪽으로 쏘는 나쁜 기는 하물산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울산은 천연재해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도 태평양에서 오는 나쁜 기운을 일본이나 섬이여서 많이 막아주죠. 근데 만약에 과거 봤잖아요. 뭐 태풍 같은 거 많이 오면 대부분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간 이유가 한반도에 크게 피해가 없었잖아요. 뭐 그중에 몇 개는 이러다가 제주도에서 막혔다가 다시 또 이래 동해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면 가장 안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8선 때문에 여기가 많은 때로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 소련이 이렇게 삼각동맹을 맺고 있고 한국은 현재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미국과 이렇게 군사 보호협정을 맺어서 서로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대치상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당시에 그러면 왜 미국은 박 대통령을 움직여서 왜 지소미아를 일본도 같이 끼었냐? 왜 정보보호협정을 맺었냐? 이런 거죠. 우리가 한국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보호협정 맺은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끼어달라고 요청한다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 쏘고 등등을 하다 보니 자기네들이 제대로 탐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통해서 우리도 이 미사일 정보를 받자. 그래서 이걸 좀 정보를 교환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끼워줬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누구는 이걸 박 대통령이 뭐 박정희 시대부터 친일파 시절을 해서 끼워줬다. 친일파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끼워줬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뭐 우리가 56%인가 뭐 이 반대를 지소미아 체결했다고 해서 반대를 했다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이거 했다 해서 뭐 친일파 등등 아니고 왜 미국은 현재 취소를 종료하고 그 당시에 우리한테 종료했냐면 이거죠. 미국이라는 데는 일본에 또 미국 자산이 많고 일본 군대가 많죠. 우리 정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따지고 보면 모든 정보라도 우리가 이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면 에서 미사일이 놀러온다. 그러면 이 미사일 중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전 개박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한 나라 두 나라만큼은 안 되니까 또 다른 정보력이 있는 일본에 여러 가지 정보력이 많잖아요. 뭐 인공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위성이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만 갖고는 좀 불안하다는 거죠. 왜? 우리 한반도에
한반도에 우리가 뭐 미국 자산도 있고 미국 군인도 있고 일본에도 우리 미국 군인 미국 자산 많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미사일 하나라도 놓치면 개박살 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정보의 만큼으로는 부족하니 일본 너희들 끼어들어라. 같이 어떤 하나의 미사일을 또 놓치지 말고 같이 우리의 정보를 교환해서 막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인정을 안 했다면 미국은 아마 자기네들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들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철수까지도 거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면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한다. 그거 참 바보 같은 소리죠. 철수한다 그러면 당연히 철수를 한데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필리핀이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미군 해군 기지가 있었고 그 당시에 필리핀이 반대를 해서 미군 해군 기지가 떠나갔잖아요. 떠나가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자산이 빠져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보다 더 못 사는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져나오면 우리나라에 많은 자산이 빠져 있잖아요. 많이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 우리한테 제대로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물밑으로 빠져나갑니다. 물밑으로 빠져나가면 우리는 필리핀 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개 중에 하나라도 어떠한 정보라도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는 개박살을 납니다. 그럼 개박살 나면 누가 피해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같이 하나의 정보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머피의 법칙.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 나쁜 경우가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머피의 법칙이 정확한 용어는 이겁니다. 언젠가 제가 해온 생각 후일담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1950년대 미군의 공군의 머피 그 대위가 또 수리공이었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랬다면 우리가 작동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단추가 여러 가지 단추 중에 만약 10개가 있다. 예를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9개까지는 아무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 동작을 잘못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경우를 비록 10%이지만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이 단추를 누르면 무슨 일어나는데 이거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대비를 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자. 바로 그게 머피의 법칙이었죠. 근데 요즘은 머피의 법칙이 잘못된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줄을 섰는데 계산대 여기가 줄이 작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요리 줄이 왔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나중에 결과 보니까 이 앞에 사람은 다 계산하고 나왔는데 내 줄은 그대로 작지만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이게 나는 기분 나쁘다. 머피 법칙인데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가 군사학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미사일이 하나라도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파악을 해보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연장을 하면 빨갱이다, 친일파다 등등 하는데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북한이란 우리가 못 믿을 상대잖아요. 최근에도 미사일 샀다고 다시는 미사일 안 쏜다고 해놓고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썼는데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 과거는 일본을 밉지만 그래도 정보력이 딸린 우리가 하나라도 보태는 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 인자를 보더라도 하나라도 획이 없으면 사람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살아라. 혼자는 살 수 없고 더불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보라는 것은 밉지만 거국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라도 합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보력은 서로 같이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받고 또 상대가 필요한 정보는 또 주고 현재에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통습의 시대 학문도 어느 하나의 학문에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문은 통습의 시대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도 어느 하나의 정보만 갖고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는 당연히 북한이란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한 정보는 필요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 그나마 우방이라고 생각되는 같이 뭉쳐야 살 수 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바로 그런 개념을 보면 우리 우방이라 생각하는 우리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